자, 성일하이텍이 이틀 후에 상장을 합니다. 바로 7월 28일이죠. 많은 분들이 청약에 참여를 했고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폐배터리 대장주 성일하이텍이 드디어 상장을 하는데, 자, 과연 언제 팔면 좋을지 주가 시나리오별 최적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일하이텍 청약 이후에 발생한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청약을 마치고 나서 이틀 후에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나오죠. 여기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관 투자자들의 실제 주식 배정 현황이 나오죠. 원래 투자 설명서나 증권 신고서에 나오는 의무 보유 확약 같은 경우에는 희망사항입니다. 6개월, 3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내가 안 팔고 확약을 걸 테니까 나한테 주식을 많이 배정해줘. 자, 그런 의미의 설문조사 격입니다. 그래서 수혜측 결과가 나올 당시에 의무 보유 확약 희망사항을 확인해 보면 한 38% 정도였어요. 하지만 실제 배정 현황을 보니까 자, 이렇게 바뀌었죠. 6개월 확약이 원래 12%였는데 21%로 늘었고요. 3개월 확약도 11%에서 18.7%,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나머지 1개월과 15일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없는데요. 중요한 거는 자, 6개월과 3개월이 많이 늘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래 수혜측 결과에서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38.7%였는데 실제 배정 현황을 보니까 56.1%로 높아졌다. 자, 그래서 유통 가능 물량 비율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한 30% 정도였는데 이 부분이 27%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퍼포먼스가 예상이 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약이 끝나고 또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느냐, 성일하이텍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헝가리 이 공장 사고 발생, 일부 설비 파손,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헝가리에 공장을 두고 있는데 설비 설치 과정에서 압력에 의해서 설비가 부서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래서 협력사 직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미 가동 중인 설비 운영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 그래서 치명적인 사고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펀드멘탈에는 좀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더블을 갈 거 한 절반밖에 못 오른다든지, 따상을 갈 거 더블에서 끝난다든지, 자, 그럴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지난번에 성일하이텍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한 공모지표 종합점수, 그리고 성일하이텍과 이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상장 당일날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그 부분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84점이 나왔고, 그래서 이 성일하이텍과 유사한 점수를 기록한 기업들 상장 당일날 퍼포먼스를 보니까 대부분 다 이 공모가 대비 상당히 양호한 퍼포먼스를 기록을 했죠. 샘CNS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이 더블에 성공을 했고, 자, 그 중에서도 한 절반에 해당되는 기업이 따상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단 최근에 이 공모주 시장이 예전 같지는 않죠. 상장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공모주 시장 쪽으로도 이 부정적인 분위기가 번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HPSP 이 기업이 7월 15일 날 상장을 했죠. 공교롭게도 성일하이텍과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동일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 결과적으로는 우려를 딛고 더블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따상엔 실패를 했죠. 그래서 최근 안 좋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 수요측 지표가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기대감을 가져가 봐도 된다. 성일하이텍 정도면은 더블 정도는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예상하는 게 그렇게 과한 것은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HPSP와 성일하이텍 두 기업을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수요측 비율은 성일하이텍이 역대 1위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좋고요. 공모가 상단 초과제출 비율도 아무래도 좀 높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다소 HPSP보다는 낮긴 한데, 자, 이번에 실제 배정 현황을 보면은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즉 밀리는 부분이 유통 가능 물량 비율입니다. 이게 29.8%. 최근 배정 현황을 반영하면 한 27%대로 낮아지긴 하는데, 자, 이 부분이 HPSP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량 부담 좀 있다.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HPSP보다는 수혜측 지표가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일 하이텍이 만약에 이 더블 이상의 성과를 기록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언제 파는 것이 좋을지 그 부분을 이 통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상을 기록한 업체가 과연 언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지 그 부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LET는 시작할 때부터 A-Pro는 9시 23분부터 이런 식으로 따상에 성공한 시점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업체별로.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시작할 때부터 따상을 기록한 기업은 41%, 9시 30분 이전에 따상을 기록한 기업은 37%, 그리고 9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11%, 10시 이후는 11%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즉 결론은 9시 30분 이전에 따상을 기록한 기업이 총 78%, 거의 80%에 다다랐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이번엔 따상엔 실패를 했지만 더블로 시작한 기업들, 이 기업들의 최고가 시점은 과연 언제였는지 이 역시 2020년 이후 통계를 한번 살펴보니까 M브레인부터 HPSP까지 총 40개 해당되는 기업이 이 기준에 부합을 했고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에 성공한 기업들의 최고가 시점 통계 한번 내보니까 9시 10분 이전이 무려 72%예요. 즉 더블에 성공한 기업들은 9시 10분 이전에 최고가를 찍고 다시 내려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시 10분부터 9시 30분까지가 10%, 그리고 9시 30분부터 10시까지가 3%, 10시 이후가 15%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9시 30분 이전에 최고가를 기록할 확률이 82% 정도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더블에 성공을 하고 이제 막 따상으로 달려가는 거죠. 여기에서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 세력이 이겼다라고 한다면 따상으로 직행을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매도 세력이 이겼다라고 한다면 물량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그때부터는 주가가 막 하락하는 겁니다. 근데 이 초반에 이렇게 따상에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 기업은 그냥 끝났구나, 따상이 힘들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실망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노란색으로 음영 칠해 놓은 기업들 있죠. 이 기업들이 시초가보다 이 종가가 더 높은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총 12개밖에 안 돼요. 40개 기업에서 12개다 라고 한다면 토탈 30%입니다. 즉 30% 정도가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지,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보다는 종가가 더 낮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최근에 상장한 HPSP, 성일 하이텍과 공모지표 종합점수도 동일했죠. 이 기업은 시작하자마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워낙 이 거래량이 몰리고 여기에 따라서 호가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장중에 그냥 한번 65,000원 찍은 겁니다. 이게 사실 따상 가격이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판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사실 실제 의미 있는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한 5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더블 가격입니다. 근데 이 더블 가격을 찍고 순식간에 한 2분 만에 42,000원까지 빠졌습니다. 5만원에서 42,000원까지 빠졌다라고 한다면 한 15% 이상 빠진 거거든요. 상당히 좀 많이 빠진 거죠. 근데 HPSP 같은 경우에는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84점이었죠. 역대 이 84점을 기록한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한 더블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하락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바운딩이 한 번씩 나와요. 너무나 단기간에 많이 빠진 기업, 그리고 과거 이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더블 이상 기록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탈출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성인 하이텍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게요. 주가 측면에서. 첫 번째, 시초가가 더블에 성공을 한다. 100%, 딱 100%가 아니어도 한 98%, 99%, 그 정도만 올라도 사실상 더블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죠. 그렇다면은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는 보수적인 투자자다, 나는 공격적인 투자자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나는 보수적인 투자자다. 그리고 한 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시초가 더블 기록했을 때 매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2주 이상 가지고 있다. 절반 정도는 시초가 더블 시 바로 매도를 하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좀 기다려봐서 따상에 가는지 실패를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따상에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보유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날도 상한가를 칠 수가 있으니까. 반대로 실패를 한다라고 한다면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죠? 9시 10분 이전, 9시 30분 이전. 자, 그때가 따상을 기록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가름이 나는 시각이다. 더블에 성공을 했지만 따상에 실패한 기업들 최고가가 마찬가지로 9시 10분 이전이 72%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본 다음에 따상에 실패를 했네, 그러면서 매물 압력이 심해지네 라고 한다면 바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공격적인 투자자. 한 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초가에 바로 파는 것이 아니라 따상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상에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계속 보유를 하는 거고, 따상에 실패를 한다면 바로 가차없이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2주 이상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따상을 확인을 하고 팔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시초가 더블에 실패하는 시나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성일하이텍 정도면은 무조건 더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역대 이 공모지표 종합점수 유사한 기업들 살펴보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더블에 실패를 해도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2주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나리오가 좀 달라져요. 50%는 그냥 시초가에 매도를 하세요. 하지만 나머지 50% 정도는 조금 기다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HP, SP처럼 시작하자마자 훅 빠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리바운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기다린 다음에 시초가를 넘어선 수준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공격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한 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초가에 매도하지 말고 더블에 실패한다면 좀 기다려본 다음에 반등할 때 매도를 한다. 그리고 2주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절반 정도는 반등 시 이렇게 매도를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종가까지 한번 보유를 해보는 겁니다. 자, 앞서서 HP, SP 같은 경우에는 종가를 시초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하긴 했어요. 자, 하지만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주가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즉, 증시에서 좀 경쟁력이 있고 상당히 관심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하루 만에 끝나지 않고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 역시 그런 저력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한다면 종가까지 보유를 해서 좀 더 며칠 기다려본 다음에 매도하는, 자, 그런 전략을 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역대 더블 이상을 기록한 공모주들의 최고가 시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언제 매도를 할지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봤는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높다. 자,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실제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다각도로 고민하신 다음에 현명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틀 후에 성일하이텍이 상장을 하는데 다들 좋은 타이밍에 매도를 해서 의미 있는 수익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